엄마, 나가자, 응? 안녕하세요. 엄마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는 배움이 즐거워집니다. 구독으로 아이의 인생을 바꾸세요. 저는 이제 3살과 6살이 된 귀여운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책 육아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책 육아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가 12개월까지는 책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었어요. 돌 무렵인 11개월부터는 아이를 제 무릎에 앉혀 책 읽어주기를 시도했습니다. 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면 안 되기에 아이가 관심이 없으면 바로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1초 읽어주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3초, 그 다음에도 3초, 그 다음에도 3초. 그러다가 갑자기 책 중간까지 읽어줄 수 있게 되고 책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아이가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책 읽는 양이 늘어났어요. 아이가 5세가 되니 한글을 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책을 재미있게 보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듣던 이름이 책에서 나오니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계백장군이 주인공인 책과 관창이 주인공인 책 2권을 보면 황산벌이라는 장소에서 두 인물이 서로 만나게 돼요. 아이는 그게 흥미로웠는지 중복되는 인물을 또 찾기 위해 다른 책을 읽어보는 계기도 되었어요. 그러다가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나오는 책을 보며 아이가 엄마 나 여기 각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낙화암이었습니다. 왜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3천명의 궁녀가 정말 뛰어내렸을까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낙화암에 간다고 3천 궁녀가 뛰어내렸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이가 원하고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 뒤로도 꾸준히 책을 읽으면서 가보고 싶은 곳이 늘어났지만 아이가 제일 가보고 싶은 장소 1순위는 낙화암이었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아이가 원하는 장소로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낙화암은 궁녀들의 모습이 마치 꽃잎이 흩날리는 것 같다고 하여 훗날 사람들이 낙화암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직접 그 장소를 찾아가서 보니 저 높은 곳에서 궁녀들이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되더라고요. 궁녀들의 모습을 강 건너편에서 바라만 보았을 사람들의 입장으로도 바라봐졌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아니면 백제라는 자신들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며 본인들도 궁녀들과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먼 거리에서 보면 꽃잎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 지식이 없었으면 그냥 경치 좋은 장소만 될 뻔한 곳이 의미 있는 장소로 다가와 다른 시각으로 보였습니다. 책 속에 나오는 장소를 여행하게 되면 그 지역의 다른 곳도 가보게 되는데 그것이 아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내용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거기에 간단한 엄마의 설명이 더해지면 아이는 배경 지식이 쌓여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졌어요. 점점 역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책을 읽는 수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여행 장소에 대한 간단한 배경 지식만으로도 그 여행은 새롭고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역사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아이들은 삶에 대한 지혜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었어요. 과천과학관에 갔을 때 이런 문구를 보았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아놀드 토인비. 저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꿈도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아이의 요구로 인해 자의가 아닌 타의로 책을 읽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위인들의 삶과 생각들, 학교 다닐 때는 들어도 보지 못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쳐져서 현재의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조금씩 역사의식이 생기면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며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며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 역사의식이 없어서 현재에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몰라 미래를 알 수 없는 아이로 크면 안 되거든요.
역사를 제대로 배운 아이는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생기기에 꿈도 생길 것이며 그 꿈을 위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쉬워질 거예요. 그러려면 엄마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엄마와 함께하는 교육여행이었어요. 교육여행은 엄마가 여행 장소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이에게 무심한 듯 스치듯이 자연스럽게 흘려듣기를 해줄 수 있어요. 흘려듣기를 통해 배경 지식이 쌓여야 아이의 호기심을 끌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아이에게 배움이 어려운 것이 아닌 즐거움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평생을 배워야 하는 아이가 배움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면 아이의 인생은 어떨까요? 엄마의 작은 노력으로 아이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금이 모여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저는 아이를 위해 교육여행을 시작했는데 저 또한 성장하고 오히려 아이가 제게 소중한 추억이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여행한다는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부풀어 설렘이 가득 찬 얼굴로 바라보았고 아이가 신나서 웃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또한 아이와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대화의 소재도 다양해지면서 아이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말이 교육여행이지 교육여행은 여행지에 대한 사전 지식을 부모가 아이에게 흘려듣기를 해주는 것 외에는 보통 평범한 여행과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장점들로 인해 시작은 아이가 했지만 지금은 제가 주도적으로 교육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육여행지를 검색해 보는데 책, 육아, 엄마표 영어, 아이와 여행하기 좋은 곳, 육아 아이템 등과 관련해서 육아 정보를 알려주는 곳은 많았지만 교육여행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없었어요.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왔던 여행지나 앞으로 갈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아이들이 즐겁게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아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어려운 내용을 엄마가 즐겁게 배운다면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어른 입장에서 어려운 것일 뿐 어린 아이들은 구분 없이 받아들인답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아이의 소중한 유년기 시절을 엄마와 함께 배우며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아이는 부모와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에 소감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로 소책자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